저는 리아라고 합니다. 17살,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제 뿌리는 한국이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입양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이 참 아름다운 곳이란다. 그때마다 전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어른들이 하는 추억의 한 조각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이질감이란. 영어 표지판도 있었지만 모든 곳에 한글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누군가는 저를 쳐다보다가도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시아인의 얼굴을 가졌지만 뭔가 다른 게 느껴지나 봐요. 지하철을 타면서 처음으로 진짜 서울을 만났습니다. 복잡한 노선도, 빽빽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송 안내. 정말 낯설었어요. 지도를 보며 호텔로 가는 길을 찾았지만 몇 번이나 길을 잃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여기에 속하지 않아. 호텔 방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빌딩 숲 사이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었겠죠? 그때는 그저 다른 도시의 강처럼 보였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 LA의 강들. 특별할 것 없는 물줄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졌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 주변을 걸었죠. 이상하게도 모든 식당이 두려웠습니다. 메뉴판은 한글이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죠.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김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문화원에서 연결해준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대학생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처음 만났을 때 민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리아, 내가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 그렇게 저희의 서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모두 좋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작은 벽이 있었어요. 이곳이 내 뿌리라고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한강으로 이끌었죠. 리아,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 강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저 멀리 보이는 빌딩들은 마치 수채화처럼 강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테라스 좌석이었는데 바로 앞에 펼쳐진 한강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삼겹살 먹어본 적 있어? 고개를 저었죠. 물론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불고기, 비빔밥, 김치도 먹어봤고요. 하지만 여기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먹는 삼겹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첫 경험이네. 기대해도 좋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김치, 상추, 마늘, 고추. 모두 작은 그릇에 각각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이건 쌈을 싸서 먹는 거야. 이렇게 상추에 밥을 올리고 고기를 얹고 마늘이랑 쌈장도 넣고 그 다음엔 한 입에 쏙 고기가 나오고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코를 찌르는 향기. 설명하기 어려운 고소함이었어요. 민지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었죠. 삼겹살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제맛이야. 처음으로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을 때 그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그리고 무엇보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식감이었어요. 맛있지? 민지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그리고 민지가 라면을 시켰어요. 삼겹살을 먹고 나서 라면을 먹는 게 우리의 전통이야. 라면이 끓기 시작하자 또 다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릇에 담긴 라면을 한 입 먹었을 때 그 국물의 깊은 맛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지만 한강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의 불빛, 강변의 조명,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빛들.
그 모든 것이 강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강변은 우리 다 울던 데야. 민지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가 슬플 때, 기쁠 때, 혼란스러울 때 다들 한강으로 와. 왠지 강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평생 찾아 헤매던 연결고리를 드디어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강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밤바람이 살짝 불어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민지는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 꿈, 고민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미국에서의 살, 입양가족,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한강이 보였어요. 이제는 그저 물줄기가 아니라 오늘의 기억과 감정이 담긴 장소로 느껴졌죠. 삼겹살의 향기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고 그 고소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제 마음에 번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17회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한국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또 다른 이방인이 되었어요. 미국 억양의 영어를 쓰고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눈 모양을 놀렸던 일,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우면서 느꼈던 묘한 감정, 그리고 양부모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한국 사진들.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들이었지만 모두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서 한강을 다시 찾았어요. 민지와 약속은 오후였기에 아침 시간은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까?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저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까? 만약 입양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떠올랐죠.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어요. 어제 민지가 알려준 대로 김밥 하나를 통째로 간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맛이 제게 뭔가를 일깨웠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먹어봤던 것 같은 아주 희미한 기억의 맛이었어요. 민지를 다시 만나기 전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강물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께 보내고 싶었어요. 한강이 정말 아름답네요.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리아, 한국은 어때? 많이 낯설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걱정이 묻어 있었죠. 괜찮아요, 엄마. 생각보다 좋아요. 어제는 삼겹살도 먹었어요. 아, 삼겹살. 네, 아빠가 그렇게 좋아했었지. 어머니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정말요? 아빠가요? 그럼 우리가 너를 데려오기 위해 한국에 갔을 때 내 아빠는 매일 삼겹살을 찾았단다. 이것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면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연결고리들이 제 정체성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양부모님이 한국을 찾았던 이유, 그들이 제게 전해주려 했던 문화적 연결.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발걸음은 어째서인지 더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많은 궁금증과 혼란이 있었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강이 물결처럼 제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지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는 한강.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민지와의 약속 장소는 한강 근처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민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아, 어제 많이 피곤했지? 오늘은 어때? 좋아요. 아침에 혼자 한강도 다녀왔어요. 제 말에 민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혼자? 길 잃지 않았어? 민지의 걱정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양부모님과 통화했어요. 아버지가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저를 입양하러 한국에 왔을 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겹살을 먹었을 때 그렇게 좋아했구나.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나 봐. 그 말에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셨죠. 민지는 오늘 저를 이태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 네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태원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답해 주었죠. 가족 문화, 교육 시스템, 노래방 문화, 심지어 복잡한 한국어 존댓말 체계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어요. 이태원에 도착하자 정말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았고 영어 간판도 쉽게 볼 수 있었죠. 여러 나라의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민지가 말했죠. 여기서는 네가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곳은 한국이지만 한국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찾던 것은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지. 하지만 솔직히 나는 더 한국적인 곳이 좋아.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계획을 바꾸자. 오늘은 더 한국적인 곳으로 데려갈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찻집, 한복가게, 한지로 만든 공예품들.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어요. 쌉싸름한 맛이 낯설었지만 그 향기는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죠. 이런 곳이 더 좋아요. 제 말에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내내 우리는 인사동을 구경했습니다. 한지 만들기 체험도 하고 전통떡도 맛보고 작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보물찾기 하듯 숨겨진 가게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죠. 모든 순간이 새롭고 특별했어요. 하지만 문득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곧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급하게 비를 피해 한 건물 처마 아래로 들어갔죠. 비에 살짝 젖은 민지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일기예보를 확인 안 했네. 민지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제 대답에 민지는 안도한 듯 웃었어요.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내렸죠. 이런 비는 금방 그치지 않을 거야.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민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까운 카페로 뛰어가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젖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죠. 카페에 들어가 핫초코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음료가 젖은 몸을 데워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민지와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카페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히 민지가 한국에서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줄 때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조각들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리아, 한국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민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에 다녀보고 싶어요.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런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 대답이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나 봐요. 민지의 표정이 살짝 변했거든요. 그러게 너는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미국인인가요? 가끔은 그 경계가 모호해요.
처음으로 제 속 깊은 고민을 꺼내놓았죠.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둘 다인 것 같아. 그게 왜 문제가 돼?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질 수 있잖아. 그 말이 단순하면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그 중간은 없다고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카페를 나섰어요. 하지만 곧 다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처음에는 빨리 피하고 싶었지만 점점 그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감각, 젖어가는 옷의 무게, 그리고 민지와 함께 비를 맞으며 웃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했어요. 한강공원으로 돌아가는 길,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한강을 바라보니 또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비에 일렁이는 강물, 흐릿해진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그 위로 내리는 비. 마치 수채화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국에서의 외로움, 한국에서의 이질감,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그 모든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비와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비를 맞으며 제가 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미안해요, 민지. 갑자기 이러게 제 말을 민지가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아. 울고 싶을 때 울어. 난 내가 이해해.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렇게 비 오는 한강변에 앉아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땠는지, 나의 뿌리를 찾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이곳에 와서 느낀 복잡한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그저 듣기만 했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이해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완전히 젖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였으니까요. 비가 조금 그치고 하늘에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을 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리아, 한국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여기 와줬다는 것만으로 고마워. 네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두 세계 사이에서 너만의 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어.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이해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민지는 제 여정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비가 그치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 한강변을 걷는 동안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을 모두 토해냈으니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옷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내일은 어디 가고 싶어? 민지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동안 보고 싶었던 곳, 느끼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곳보다는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학교 가보고 싶고 평범한 동네도 걷고 싶고 관광객처럼이 아니라 마치 내가 여기 살았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일은 내 캠퍼스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우리 동네도 걸어볼까? 정말 평범한 곳이지만 어쩌면 그게 네가 찾는 거일지도 모르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리아,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네가 느끼는 것들.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 생각해. 목이 메었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호텔 방으로 돌아와 따뜻한 샤워를 하고 나니 정신이 맑아졌어요. 창가에 서서 밤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첫날보다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운 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비에 젖은 채 울었던 순간, 민지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그 말. 네가 누구인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누구인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애썼어요. 미국인? 한국인? 어느 쪽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민지의 말처럼 어쩌면 둘 다일 수 있다면? 그 사이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잠들기 전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Maybe I'm not from here, but I'm home. 그래요. 어쩌면 저는 여기 출신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지와 만나기로 1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호텔 근처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모두가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빵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국식 빵이 궁금해서 몇 가지를 골랐죠. 특히 팥이 들어간 빵이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대학교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 대학생처럼 지내볼 거야. 민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민지의 대학교는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울창한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캠퍼스 곳곳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지는 자신의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학생 식당까지 모든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 쟁반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 미국 대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민지는 저를 그녀의 동네로 데려갔어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였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색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옥상에 널린 빨래, 작은 문방구, 동네 슈퍼. 이런 것들이 모여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이곳이 내가 자란 동네야. 별거 없지만 내겐 소중한 곳이지.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히려 더 진솔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민지가 어릴 적 다녔던 초등학교도 보고 그녀가 자주 가던 문방구도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민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저를 소개하자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과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이곳에서는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 노을이 아름답게 보이는 지점을 민지가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의 노을은 특별하게 봐야지. 한강 둔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민지는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 그리고 소주를 사왔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인처럼 한강에서 치맥, 아니 치소주를 해볼까? 처음으로 소주를 마셔봤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 향이 낯설었지만 왠지 이 순간에 어울렸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풍경 앞에서 우리는 말없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네. 민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응.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민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이곳은 항상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일부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한강변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다리의 불빛, 강변의 조명,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민지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손수 만든 작은 팔찌였죠. 이건 우정 팔찌야. 우리가 서로 멀리 있어도 이걸 보면 생각나게. 민지의 선물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고마워, 민지. 나도 뭔가 주고 싶은데. 가방을 뒤적이다 발견한 것은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키링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의 작은 상징이 달린 그것을 민지에게 건넸어요. 별거 아니지만 나도 선물하고 싶어.
민지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선물을 교환하며 웃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어쩌면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공유하는 순간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졸기 시작했어요. 긴 하루였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추억이 담긴 장소, 감정이 깃든 공간으로 바뀌었죠. 호텔 앞에서 민지와 헤어질 때 묘한 슬픔이 밀려왔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공항에 데려다 줄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가볼래?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민지의 인사에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에 모은 작은 기념품들, 티켓들, 그리고 민지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면서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짧은 시간이 저를 크게 변화시켰어요. 창밖으로 밤의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게. 그때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LA로 돌아가야 했죠. 짐을 모두 챙기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낯설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호텔 방에 들어섰던 그 리아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이른 아침의 한강은 조용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이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명상하는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사서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민지가 알려준 대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주변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강물,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잠시 강변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과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확신이 자리 잡았죠.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은 어디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는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셀카를 찍었어요. 한강을 배경으로 한 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양부모님께 보내며 메시지를 적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이곳에 저를 데려와 주셔서. 바로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리아, 내가 그곳에서 행복해 보여 다행이구나. 내 뿌리를 찾는 여정을 응원한단다. 집에 돌아오면 많은 이야기 들려주렴.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LA에 가족이 있는 집,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의 일부가 된 이곳 한국. 두 곳 모두 제게는 소중한 집이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르고 싶었습니다. 처음 삼겹살을 먹었던 그 식당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운 좋게도 한강이 보이는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혼자서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그 고소한 향기. 모든 것이 첫날처럼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싸서 쌈장을 얹고 한 입에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은 잊지 못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여행객이세요? 서툰 한국어로 네, 오늘 돌아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작은 반찬통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김치예요. 가져가세요. 한국의 맛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 작은 친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나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 도시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고 때로는 그리워질 것 같은 곳이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기에 공항 라운지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의 불안함, 민지와의 만남, 한강에서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 날의 평온함까지. 모든 순간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면서 문득 공항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한국. 고마워. 다시 올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은 평생 간직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세계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삼겹살 냄새가 그리워질 거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준 우정 팔찌를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하늘 아래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